선생님 얘 전공시켜도 될까요? 돈이 얼마나 들까? 이걸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돈을 투자해도 될까? 이런 거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요. 10만 원에서 억대 정도.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전공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재력,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다. 그러면은 일단 진도가 예중을 좀 추천하는 경우는 이런 학생들이에요.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대가가 안 되려면 할 필요가 없지. 굳이 예중예고 왜 가냐?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래식 공방 다시 찾아왔어요. 바이러스 박정은입니다. 제가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하는 상담으로 꼽으려면 선생님 얘 전공시켜도 될까요? 일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많이 상담을 해서 그냥 입이 부르틀 정도. 정말 척하면 척이죠. 사실은 저 말고도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지만 선생님들, 그러니까 베테랑 선생님들도 너무 많으시고 누구든지 한 두세 마디만 들으면 사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오늘은 전공에서 필요한지, 어떤 걸 보고 전공해도 될까 생각해봐도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바이올린으로 내 직업을 삼는다, 또는 다른 악기, 또는 성악, 그쵸? 하다못해 아이돌이 되고 싶은 학생들도 있고, 그쵸? 우리가 콩쿠르 심사를 나가보면은 바이올린만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악기, 모든 노래, 모든 걸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다 같이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하러 오신 분들 보면 바이올리니스트 있고, 플루티스트 있고, 성악가 있고, 막 여러 분 계시고, 또는 그 분야별로 현이면 현들끼리 모여서, 또 관이면 관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다 세분화해서 또 심사위원을 편성하시는 주최 측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악기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접하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원어원 이런 거 다 보시면은 느낌 있으실 거예요. 얘는 점수 높게 올라가겠다. 쟤는 무슨 지적을 듣겠다. 어느 정도 귀는 교수님이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계속 가르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그 두 마디만 들으면 알겠다는 거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인정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전공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학생들, 또는 우리 애가 전공시켜도 되는 정도의 수준일까? 이렇게 궁금한 거, 또는 전공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재력,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이것도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한선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리미트가 있는 게, 어떤 학생을 두고 그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더 사실 세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제 보편적인 것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예시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전공을 하려고 해야 하는데 나 정도면 되는 걸까요? 이 수준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초등학교에 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다, 저학년이다. 그러면은 일단 진도가 스즈키 후반부에서 모차르트 3, 4, 5번 사이가 정도는 되어야지 내가 고민을 해볼 수 있다. 이걸 먼저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재능이 된다고 우리나라에서 전공을 한다거나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도가 너무 늦다면 외국 학교나 아니면 예중예고를 띄고 그냥 바로 대학교로 가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는 아직도 스즈키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 스즈키 3권이라든지 이러면은 이제 원래 지금 우리가 하는 루틴대로 가기에는 이미 조금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편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막 미친 듯이 1, 2년 만에 막 아무 콘체르토 다 하고 이런 만회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닌 그냥 아주 보편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밟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6권 정도 하는데 하이든도 좀 다뤘고 바흐도 다뤘고 모차르트 3번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중간 정도 전공을 생각할 수 있는 중간 정도 진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냥 악보를 보는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콩쿠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완성도가 있다, 이런 정도가 되면은 전공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중에서 약간 높은 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 3학년 사이 이렇고요. 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지겠죠. 내가 악보를 보는 거는 멘델스존, 바프로 이런 거 막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곡 도표를 좀 참조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에티드랑 곡 도표 여러 가지 에피소드 보여드렸죠? 그 순서를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는 맨델슨, 브룬, 뭐 생산 이런 거 좀 봤어요. 악보를 시도하고 있었어. 악보 선생님하고 좀 읽어본 적 있어. 그런데 내가 완성도는 모차르트 3, 4, 5번 정도, 3번, 5번 아니면은 뭐 하이든 1번 화음 막 나오는 거 이런 걸로 콩쿨 나갈 정도는 돼. 완성도 좀 있어. 이렇게 하면은 전공 수준에서 보편적인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학년이 다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초기 첫 번째 장에 말씀드린 어떤 콘체르토 정도는 완성도 있게 해낼 수 있다. 내가 어떤 연주 자리가 있을 때 나 연습하면은 연주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어느 정도 점수가 될지는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본인만의 그 완성도라는 게 있죠. 내가 연주가 가능하다, 시험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가 되는 그 초기 콘체르토들 몇 곡이 있고, 중기 콘체르토들이 내가 몇 곡 정도는 읽었다 이미. 그쵸? 레슨을 받는 적이 있어. 이런 정도 돼야지만 아무래도 4, 5, 6학년에서는 전공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도가 보편적이다. 그거보다 더 높으면 높고 경력이 더 좋으면 좋겠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훈련량에 비례해서 자연스러운 곡의 진행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연습량, 훈련량, 그 다음 내가 악기와 보낸 세월 이런 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편적인 수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능에 따라 차이가 있긴 있겠죠. 그 다음 중학교 됐어요. 이제 내가 예중을 안 갔을 수도 있고, 그쵸? 예중을 좀 추천하는 경우는 이런 학생들이에요. 내가 경쟁에 있어서 좀 불타오르는 사람들 있죠, 그쵸? 여기 와서도 눈 빨개질 때까지 막 밤에 와서 레슨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여기 와서 레슨 받았던 거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 막 친구들한테 비밀로 해가면서 막 해가지고 불타오르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앉을 때가 그게 다 등수잖아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순서대로 앉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막 오히려 막 힘이, 에너지가 솟고 막 불타오르고 막 밤새림이 막 나오고 이런 스타일이면 저는 예중을 추천합니다. 그런 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쵸? 공부도 조금 더 푸시하고, 아무래도 요즘 예중 예고는 좀 공부를 많이 푸시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서 다시 수학을 부활시켰고 아이들이 실기를 좀 다 잘하고 이미 준비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푸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압박감 이런 것도 잘 견디고, 내가 경쟁 상황에서 좀 더 발군이다, 내가 좀 더 힘이 난다,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예중 예고를 되게 추천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나는 그런 데 가면 원형 탈모증 생기고 머리 하얘지고 막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런 무대에서 머리 하얗게 돼가지고 까먹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나는 좀 이렇게 발군이 안 되고 나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훈련하면 할수록 나는 좀 더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어져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힘까지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리에 힘까지 풀리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예중예고 왜 가냐. 내가 편안하게 훈련량을 늘려가지고 내 페이스대로 가서 대학교를 가거나 외국으로 유학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어떤 패턴인지, 성향은 어떻고 더 도움이 되는지, 더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런 걸 따져서 내가 학교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오는 겁니다. 옛날이야 뭐 예중예고 안 나오면 막 인맥이 어떻고 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진짜 다 개인 사업자들이거든요. 한 명 한 명이 개인 사업자고 한 명 한 명이 본인 성품에 따라서 일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어디 가서 내가 더 프레젠트 하고 집에만 숨어 있고 너무 다른 시스템, 그리고 누가 끌어주고 이런 게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맥 이런 거보다는 내 성향에 맞는 패턴, 내가 좀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 가장 많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에 좀 더 치중해서 컨설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너무 당연하죠. 상급자 코스를 다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얼마나 뭐 보려냐, 의대에 준비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뭐 수학을 예습해서 얼만큼 돌려냐 이런 게 지금 의미가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의미 있는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한 문제로 변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이 클래스, 하이 엔드에서는 한 문제, 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속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도 그 훈련량이나 내가 이런 대곡들을 얼마나 다뤄봤고 어떤 선생님한테 여러 명한테 받아서 내가 어떤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내 걸 표현할 수도 있고 얼만큼 숙달돼서 내가 편안하게 무대에서 발휘할 수가 있고 시험에서 떨어도 갭 차이가 줄고,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세월, 나와 학교와 보낸 세월과 훈련량, 습득량, 그리고 그거에 녹아있는데 그 어떤 효과적인 테크닉,
해석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단시간에 되는 천재들도 있습니다. 영재들도 있어요. 너무 가끔 제가 봐요. 막 한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보는데 그런 경우 말고는 이제 내가 얼마나 좀 습득을 하고 내 몸에 좀 이제 가닥을 잡았느냐, 내가 한 몸처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밟아져 왔는지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 위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 상급자 위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 코스는 당연히 했어야 하고 내가 얼마만큼 여러 번 돌려봤는지 이런 진짜 중요하겠죠. 그래서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예중 예고 속도에 맞추지 않으려면 나만의 페이스를 찾아라. 따로 말씀드렸죠. 그것도 다 맞는 중고등학교 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내가 전공할 수 있는 수준이 진도인지 그 다음에 깜냥이 되는지 재능의 어떤 척도는 당연히 보면 알겠죠. 서로가 그렇죠. 한 번에 척척척 차고 날아가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경우가 있고 하면 할수록 좀 더 내가 진도도 안 나가고 뭐 하는지 모르겠고 재능은 누가 봐도 사실은 좀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두드러지는 게 아니다면 보편적인 이제 라인을 타고 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아이가 시켜도 될까요? 이런 것도 이 안에서 다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얼마나 들까? 이런 거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들은 우리 애가 이걸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돈을 투자해도 될까요? 이런 거 진짜 궁금한 거거든요. 제가 전공자로서 말씀드렸을 때 옛날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남학생인 경우에는 조금 덜 추천한다, 비추한다. 여학생인 경우에는 내가 애기도 낳고 뭐하고 막 이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애기 낳아서 좀 쉴 때도 있어야 되고 마음대로 시간을 막 편성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막 생각하고 그러면은 여성 연주자로서는 그래도 자유롭게 일하면서 돈도 계속 벌고 연주는 언제든지 또 찾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더 좋은 직업이 아닐까?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러운 꼴 안 보고 좀 행복한 직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초반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남자 여자 이런 게 없죠. 누가 가장이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한 명의 개인 사업자가 어떻게 해나가기 나름이다. 이런 게 남녀 상관없이 좀 더 두드러지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큰 상관없이 본인이 깜냥이 되고 내가 이런 일을 자유롭게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고 연주도 보여주고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티칭에 관련된 거고 연주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활동하는 어떤 능력, 가닥이 되는 거니까 깜냥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오히려 맞춰서 이거를 기술로 대한다면 내가 막 갑자기 지금 시작해가지고 뭐 장영주가 되고 뭐 힐러리 한이 될 수 있는 건 다 되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10명, 20명이 전공한다고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이걸 내가 기술로서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떤 티칭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기술로서 받아들이고 그 과를 내가 기술을 습득한다. 내가 그 자격증을 얻는다. 이런 생각으로서 좀 임한다면 조금 더 입문이 쉬워지고 전공에 대해서 판가름하기가 조금 더 단순해지고 단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뭐 예술 너무 나한테 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가가 안 되려면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너무 거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 하나의 기술로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그걸 꾸려서 내 사업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거를 한다면 충분히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어떤 작은 학력이든 큰 학력이든 거기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다 있기 때문에 해나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내가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여야지만 이걸 직업으로서 놓고 고민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돈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악기는 솔직히 몇백만 원대를 쓰면은 너무 불리합니다. 악기를 전공하고자 할 때 특히 이제 현악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관악기도 좋은 거 너무 많고 막 몇천만 원대 쓰고 이런 거 많지만 제가 관악기 가격대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현악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몇백만 원대에서 되게 잘 고르면 좋은 악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파워나 이런 무대를 장악하는 따스함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요. 나중에 이제 가까이서 들었을 때 말고 무대에 쓰고 시험을 보고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점수 차이가 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악은 목소리가 점수이고 무용은 생김새나 몸매 이런 것들이 다 점수가 될 수밖에 없듯이 그쵸? 이게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악기의 어떤 깜냥이라든지 이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 따스함, 울림, 그 세월감 어떤 것들이 다 이게 점수에서 빠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10,000원대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그 사이에서 그 집안의 어떤 그 악기에 쓸 수 있는 비중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죠. 뭐 가난하고 잘 살고 목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 차이가 가장 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뭐 할부로 살 수도 있고 그쵸? 몇 년을 고생해서 막 할부로 사실 수도 있고 한 방에 탁 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다 능력 차이도 있고 뭐 집안에 뭐 할아버지가 대부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차이가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입시 5대 뭐 그런 중요 요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필수 조건 할아버지가 부자고 뭐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뭐 이제 그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악기에도 그런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따지고 다 차치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집안에서 그 학생에 대한 또 그 악기 자체에 대한 예술 뭐 이 직업에 대한 어떤 내가 해줄 수 있는 비중 이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강범약이 말하면 1,000,000원에서 억대 정도 요 정도 사이에서 다 쓸 수 있다고 그래요. 1,000,000원대가 가장 적고 억대가 가장 적겠죠. 그 가운데가 가장 많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3,000,000원에서 5,000, 6,000 사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 그리고 매달 이제 레슨비가 들겠죠. 아무래도. 레슨비가 되게 천차만별인데 사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딱 말씀을 드리면은 교수님급 그러니까 교수님 정도의 깜냥이 되시는 분들 그 정도 급의 좀 대가다 싶은 분들의 레슨비는 제가 알기로 3,40만 원 한 회당 3,40만 원 전후로 알고 있어요. 조금 싸게 받아주시는 분들은 20만 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라인이고 또 그 밑에 약간 강사급 젊은 신예 강사부터 조금 초기 교수님들 사이 그러니까 조금 젊은 신예들인데 잘 가르치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일반 강사급들은 또 유학도 갔다 오시고 학력도 좀 더 경력도 좋으시고 학력도 좋으시고 그런 분들이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대를 많이 받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10에서 20 사이가 가장 많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아래 조금 더 학력이 국내파이거나 석사 박사를 안 하셨거나 또는 경력이 좀 짧거나 사람마다 조금씩 뭐가 중요한지 다르고 본인 또 받고 싶어하는 니즈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냐. 그런 분들은 이제 10만 원 이하를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 1시간에 6만 원, 8만 원, 막 5만 원. 그리고 학생 지금 대학생 신분이거나 대학원생 신분이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3만 원대부터도 제가 봤어요. 3만 원대부터 한 7, 8만 원 사이를 이제 또 겹치는 구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라인 안에서 이제 본인 니즈와 본인 경력의 중요성 또 남이 봐주는 객관성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그 줄타기 라인 이런 것들이 다 감안이 되어서 본인 레슨비들을 다 설정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잣대로 우리가 막 뭐라 그래야 돼 비판하거나 또는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뭐 항상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개인이 각자 알아서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 되고 그런 비중 안에서 어떤 연습 선생님한테 할 건지 어떤 큰 선생님한테 할 건지 이 라인을 잘 정하셔가지고 한 달에 어느 정도 드는지 어느 그 버젯이 좀 나오실 겁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병행해 나가야지 시험 콩쿨 어떻게 병행해 나가야지 이런 거를 따져서 내가 전공에서는 돈이 어느 정도 들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따져서 학생들을 이제 전공을 시킬 것인지 내가 할 것인지 투자할 만한 건지 이 학생이 나중에 예술로서 직업을 본인이 꾸려나갈 만한 어떤 성품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셔가지고 또 본인이 원하는 정도 본인의 열망 이런 것들을 이제 짬뽕 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얼마 몇만 원 이런 것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너무 상담할 때 이런 거를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이런 상담을 너무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지금 현 시세나 이런 전공을 가늠하는 진도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박정은 바이러스 피셜이니까 너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 어떤 지표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는 이렇네요. 비교해 보시고 전공 상담 이런 거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가지고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아마 더 서로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행복한 악기생활 언제나 응원드리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